민주주의의 최전선 한국과 대만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과 반도체 최강자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에 속하는 한국과 대만은 각각 삼성전자와 TSMC 보유국이고 특히 대만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한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세계 경제의 두 축인 한국과 대만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196만 명, 대만 2,358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한국 2,598만 명, 대만 1,226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1당 4만 배럴, 대만 1당 800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1당 260만 배럴, 대만 1당 100만 배럴, 화물선 한국 2,063척, 대만 450척, 항구 한국 11곳, 대만 6곳, 공항 및 활주로 한국 111곳, 대만 37곳,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4위, 대만 세계 21위. 한국과 대만 모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각각 삼성전자와 TSMC라는 세계적인 기업도 보유한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인데요. 특히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국, 일본을 추월했고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밀리고 말았죠. TSMC는 2024년 기준 점유율이 무려 62%로 2위인 삼성전자가 11%로 뒤따르며 생산 능력도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TSMC의 시가총액은 대만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2024년 5월 시가총액 8,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9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에서 비빌만한 곳이 삼성전자밖에 없다 보니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공장을 파괴하고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은 국방부장이 직접 반박할 정도로 불쾌했지만 대만에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도 원격으로 생산 장비를 정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대만이 TSMC를 보유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경제 성장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터무니없이 낮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죠. 2022년 1월 2일 대만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대졸자의 평균 급여가 31,000신 대만 달러, 한화로 약 135만 원으로 집계됐고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조차 없어서 청년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8만 명, 대만 21만 5천 명, 예비군 한국 290만 명, 대만 231만 명. 한국과 대만 모두 적국과 대치하는 상황이라 수십만 단위의 상비군과 수백만 단위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양국 모두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는 점도 공유하죠. 대만은 세계 최초로 전쟁 없이 합계 출산율 0.9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 0.87명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함께 세계 저출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경제 성장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낮고 청년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걸 고려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먹이와 둥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과 대만 모두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동원력도 급락하게 되는데요. 유사시에 한국은 북러연합을, 대만은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걸 고려하면 양질의 무기만큼 동원력이 중요하죠. 한국과 대만 모두 동원력이 급락하고 있어서 동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아 단기전으로 가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겠는데요. 한국과 대만 모두 적을 빠르고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포병 전력을 확충해야겠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2,501대, 대만 1,010대, 군용차 한국 66,492대, 대만 19,868대, 자주포 한국 3,189대, 대만 300대, 견인포 한국 4,863문, 대만 1,12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581문, 대만 223문. 육상 전력은 한국이 압도적인데요. 대만군은 M1 에이브럼스를 소수 운용하지만 주력 전차는 M48 패튼과 M60의 혼종인 CM11, 12 융호로 T62 개량형이나 T72 초기형과 성능이 비슷합니다.
사통장치만큼은 에이브럼스와 동급이지만 하드웨어가 에이브럼스보다 부족한 2세대 전차급이라 K1이나 K2 전차의 상대가 되긴 어렵습니다. 장갑차도 CM21 궤도형 장갑차는 M113을 바탕으로 개발돼서 사실상 K200과 동급이고 CM32 운표 차륜형 장갑차는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K808 차륜형 장갑차에 비해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12.7mm 탄을 막냐 14.5mm 탄을 막냐 차이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고 화력은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총과 고속유탄 발사기로 비슷한데요. 대만은 이런 CM32에 30mm 기관포를 얹어서 보병 전투차로 쓰지만 한국은 K21 보병 전투차를 아예 따로 개발했고 CM32 보병 전투차 모델보다 화력, 방어력 모두 뛰어나죠. 포병 전력은 대만이 압도적 열세로 RTLT-2000 다연장 로켓포가 가장 눈여겨볼만 하지만 맞상대인 K239 천무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기능을 자랑하는 만큼 사거리에서 몇 배나 되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해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00척, 대만 93척, 헬기모함 한국 2척, 대만 미보유, 구축함 한국 13척, 대만 4척, 호위함 한국 17척, 대만 22척, 초계함 한국 5척, 대만 2척, 고속정 한국 35척, 대만 43척, 잠수함 한국 21척, 대만 4척, 기뢰 부설함 및 소해정 한국 14척, 대만 14척. 해상전력도 한국이 유세한데요. 대만의 지룡급 방공 구축함은 미국이 냉전시대에 건조한 낡은 배지만 미국의 하푼블록 3 8발과 SM2 68발을 탑재해서 대함전 능력은 물론 대공전 능력도 떨어지지 않죠. 다만 대만은 이런 지룡급을 4척밖에 보유하지 못했고 챙쿵급 호위함 10척, 치안급 호위함 6척, 캉딩급 호위함 6척이 부족한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구축함 1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등 구축함만 1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대만은 해룡급 디젤 전기 잠수함 2척과 2차 대전 말에 건조된 텐치급 디젤 잠수함 2척이 전부라 하이쿤급 디젤 잠수함 8척을 건조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디젤 잠수함 3척, 손원 1급 디젤 잠수함 9척,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 9척 등 잠수함만 21척을 보유했는데요. 여기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 최정상급을 자랑하는 도산 안창호급 6척을 추가로 건조해 보유수를 27척까지 늘릴 계획이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76기, 대만 750기, 전투기 한국 354기, 대만 286기, 공격기 한국 98기, 대만 미보유, 고정익 수송기 한국 41기, 대만 19기, 훈련기 한국 288기, 대만 220기, 특수임무기 한국 33기, 대만 18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대만 미보유, 헬기 한국 758기, 대만 236기, 공격헬기 한국 112기, 대만 91기. 항공전력도 한국이 우세한데요. 대만의 주력 전투기는 F-16V로 112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2060년 이후까지도 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죠. 그만큼 4.5세대 전투기 중에선 최상급이지만 문제는 대만의 F-16V는 신품이 아니라 F-16 초기형을 업그레이드한 거라 랜딩 기어, 엔진 등 하드웨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인 F-35를 39기 보유했고 4.5세대 전투기는 59기 보유했지만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120기 배치할 예정입니다. KF-21 전력화까지 완료되면 한국의 항공전력은 대만의 항공전력을 압도하게 되는데요. 종합하자면 한국과 대만의 육해공 전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우세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대만은 억울하죠. 대만의 경제력도 세계 21위권인 만큼 군사적으로 더 투자할 역량은 지녔지만 중국은 대만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대만의 무기 도입을 방해해왔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공산권과 싸워온 민주주의 최전선이자 낮은 임금 상승률, 심각한 청년 주택난 등 문제까지 공유하고 있는 닮은 꼴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일제강점기부터 우호 관계였고 일제 통치에 저항했던 인연으로 1948년 대만은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상징적인 국가가 됐는데요. 냉전 시대에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자 시내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제스가 만나서 아시아 방공연맹을 창설할 정도였죠. 하지만 냉전 시대가 소련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리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한국과 대만은 단교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교 이후에도 한국과 대만은 비공식적인 교류는 유지했지만 코로나19 법유행 이후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면서 대만과 다시 수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이때 한국과 대만도 협력해서 한국이 대만에 양질의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대만에 필요한 K2 전차, K239 천무는 물론 방공 호위함이나 잠수함 건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 한국과 대만이 과거 아시아 방공연맹처럼 공동 전선까지 구축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과 반도체 최강자 대만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